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AWS 클라우드 기초 강의 EC2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EC2의 가격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지불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죠. 그리고 EC2를 사용할 때 이 가격 정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EC2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EC2의 4가지 가격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C2는 4가지 가격 정책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디맨드입니다. 온디맨드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에 반응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실행한 인스턴스에 따라 시간 또는 초당 컴퓨팅 파워로 측정된 가격을 지불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시간 혹은 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당 요금을 지원하는 OS가 있고 시간당 요금을 지원하는 OS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마존 리눅스라든지 이제 오픈소스 기반은 초당을 지원하고 레드 리눅스라든지 이렇게 오픈소스가 아닌 거는 시간당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든 일정 단위의 이제 초 혹은 시간 단위로 컴퓨팅 파워로 측정된 가격을 지불한다. 그래서 그냥 쓴 만큼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정은 필요가 없고요. 장기적인 수요 예측이 힘들거나 유연하게 EC2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한번 써보고 싶을 때 이럴 때 온디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온디맨드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예약 인스턴스입니다. 네, 영어로 Reserved Instance, 이 업계에서는 RI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네, 미리 일정 기간을 약정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1년에서 3년 정도를 약정을 합니다. 1년 혹은 3년이에요. 네, 2년 이런 건 없습니다. 최대 75%까지 온디맨드 대비 저렴하고요. 이거는 뭐 온디맨드의 유연성을 조금 희생해서 할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확실하겠죠. 앞으로 내가 1년 동안 혹은 프로젝트가 1년 혹은 3년 동안 이만큼의 EC2 인스턴스를 사용할 예정이다 라는 계획이 확실했을 때 이때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요금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간 약정이 가능한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하죠. 주로 큰 기업이겠죠? 네, 작은 기업들은 프로젝트가 불안하고 언제 망할지 아니면 언제 흥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꾸준한 수요 예측이 불가능한데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인스턴스를 항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I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편입니다. 자, 스팟 인스턴스인데요. 이 스팟 인스턴스는 경매 형식으로 시장에 남는 인스턴스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AWS에서는 항상 인스턴스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창고 같은 곳에 이제 본인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에 많은 인스턴스를 보관하고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쓰면은 손해예요. 재고기 때문에 어떻게든 AWS 입장에서는 남은 EC2를 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을 90% 정도 저렴하게 경매로 내놓는 겁니다.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언제 도로 내줘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작 종료가 자유롭거나 추가적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용 호스트입니다. Dedicated라 불리는데요. 실제 물리적인 서버를 임대하는 방식이에요. 이전 강의에서 제가 EC2는 가상화된 환경 위에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그 반대예요.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혹은 보셨던 서버 컴퓨터, 서버 렉을 가져다가 임대하는 겁니다. 이거는 라이센스 이슈라든지 뭐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문에 사용하는데 또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일단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AWS에서 보유 중인 남는 인스턴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 건데요. 네, 최대 90%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 형식으로 가격을 지정해요. 경매가 어떤 식이냐? 수요에 따라 스팟 인스턴스의 가격은 계속 변동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지정한 가격보다 내가 입찰한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낮다면 사용하고요. 내가 지정한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높다면 반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여기 스팟 인스턴스 가격이 있어요. 여기가 가격이고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시간이에요. 이게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올라갔다가 적게 쓰면 내려갔다가 아까 경매에 남는 거 푼다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싶으면은 이제 점점점 올라가겠죠. 가격이. 주로 뭐 낮이라든지 네, 많은 뭐 트래픽이 몰릴 때 사람들이 많이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새벽이라든지 많이 안 쓸 때 내려가고요. 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지정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요. 나는 요 가격으로 쓸 거야. 그래서 요 가격보다 스팟 인스턴스가 낮을 때는 내가 사용을 하고 이 가격보다 높을 때는 내가 사용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가격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자, 이제 그래프를 따라가면은 제가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지정 가격보다 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쭉 가다가 네, 지정 가격보다 높아지는 순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못 쓰고 있죠. EC2를 더 이상 스팟 인스타를 못 쓰다가 쭉 가다가 또 가격이 낮아져서 내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다 라고 한다면은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정 가격보다 높아지게 되면 또 반납하고 사용을 또 지정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면 사용하고 이런 식의 계속 반복입니다. 이 사이클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머신러닝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좀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얼마만큼의 효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안한 시간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확보되고 종료되는 것을 반복해도 문제가 없는 아키텍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하둡이라든지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매니저가 있고 이렇게 인스턴스 클러스터가 있죠. 이렇게 네, 있는데 네,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뭐 머신러닝을 처리한다든지 막 돌고 있어요. 그때 인스턴스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나도 할래. 그럼 얘가 매니저가 그래 니한테 태스크 줄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막 돌다가 나 이제 갈래. 그런다고 하면은 갑자기 얘가 없어졌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에 페일이 나냐? 아니에요. 이 매니저가 정확하게 얘가 무슨 일을 한지 알고 있어서 아 그래 가. 내가 너 여기까지 한 거 알고 있을게. 그리고 다른 애가 돌아오면은 뭐 걔한테 준다든지 분산한다든지 얘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의 인스턴스들을 다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클러스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인스턴스가 붙었다 떼었다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싼 가격으로 많이 붙이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네, 주로 머신러닝 혹은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인스턴스가 많이 필요한 작업 90포인트까지 싸다 그랬죠. 10대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대신에 이런 분산 아키텍처가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시스템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전용 호스트인데요. 전용 호스트는 가상화된 서버에서 EC2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물리 서버에서 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안적인 이유라든지 규정적인 이유라든지 퍼포먼스를 위한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여기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가상화 서버 안에서 여러 OS들이 돌고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상화된 환경에서 여러분께서는 얘를 빌리는 거예요. 유저 1은 빌리고 이렇게 빌리고. 근데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얘네들끼리 간섭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걸 CPU 스틸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사용할 CPU를 얘가 뺏어가는 거예요. 얘가 그만큼 느려지겠죠. 또 얘가 또 헤비한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애들이 다 느려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씨 다른 애 너무 많이 뺏어가. 내가 되게 중요한데 CPU가 정확하게 유지된 게 되게 중요해. 이럴 때는 네, 전용 호스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안적인 이유, 뭐 국가적인 프로젝트라든지 방산 프로젝트라든지 그래서 다른 네, OS와 완전히 원천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컴퓨터로 차단이 돼야 되는 거 물리적으로 네 그럴 경우에 아니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라이센스 이슈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이센스는 코어 CPU당 뭐 하나 아니면은 마더보드당 하나 그런 그 라이센스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상 서버에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전용 호스트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가격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스팟 인스턴스가 제일 싸고요. 그리고 예약 인스턴스, 온디맨드, 전용 호스트 순입니다. 전용 호스트가 제일 비싸요. 그리고 EC2의 가격 모델은 EBS와 별도입니다. EBS는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죠? 네, 가상의 하드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에요. 아무튼 EC2의 가격 모델이랑 EBS의 가격 모델은 별도다. EC2는 여러 가지 가격 모델이 있지만 EBS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만큼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데이터 통신 등의 비용은 별도로 청구돼요. 예를 들어서 EC2가 통신한 비용 있잖아요. 여러분과 뭐 컴퓨터가 이렇게 EC2랑 이렇게 통신한 AWS상에서 통신한 비용은 다 별도로 청구가 됩니다. 참고로 AWS는 AWS 바깥으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업로드를 했어요. 비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5TB짜리 뭐 뭔가 프로젝트 업로드 했어요. 비용 없어요. 대신 다운받을 때 여러분이 뭔가를 가져갈 때 AWS 밖으로 나갈 때는 요금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AWS 안에서 뭐 EC2끼리 통신하는 거 비용 없습니다. 네,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은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네, EBS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